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주택에서 건축법상 주택을 봤고요. 오늘 110페이지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등의 정의 및 종류인데 이제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은 이 법, 주택법령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단독주택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택의 정의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고요. 자, 지금 이제 단독주택의 정의인데 여기서는 단독주택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이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정의는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럼 일단 단독주택은 몇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거다. 한 세대. 물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단독주택에 표현한 겁니다. 다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법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에다 의무를 주겠다는 거죠. 의 기억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데 이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서 우리가 준용을 하는 겁니다. 준용은 빌려다 쓰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건 기억하자 했어요.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각각 몇 가지씩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씩 있죠. 거기서 세 가지만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우리가 이 안에 건축법은 공간들이가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만 주택법은 공간은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이 세 가지만 주택법상 우리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도 우리가 주택의 종류를 물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법령이냐 주택법령을 우선 체크하고 정답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주택법 내에서 단독주택의 종류를 모두 골라라 하겠어요. 공간을 찾아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단독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만 이해하시고 뭐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공동주택이 나왔어요. 정의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럼 끊어놓고, 자, 여기까지가 공동주택의 정의인데요. 일단 이 공동주택의 정의가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는 안 됐는데 여기 중요한 뜻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볼까요? 자, 공동주택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자,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대요. 이걸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공용 부분이라 합니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자, 그러면 공용 부분 외에 자, 각각 독립된 주것을 하는 부분이 있대. 이걸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는 거죠. 전유 부분. 이제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 공동주택이란 이 건축은 크게 공용 부분과 우리가 전유 부분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서 관리 주체나 관리 사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을 관리비를 집행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때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만 관리할까요? 전유 부분까지 함께 관리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저번 주에 대답 크게 하기로 했잖아. 음? 자, 공용분에 한해서만 이 관리 대상물이지 전업은 관리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은 관리 주체가 관리를 집행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거고, 이 전유분은 전유분을 점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자기 채무의 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심의라는 것은 결국은 공용 부분의 관리 심의다. 그런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럼 나중에 입주자 대표서 의결할 때도 공용 부분은 의결할 수 있지만 전유 부분은 의결할 수 없는 거고, 관리의 수행 업무에도 공용 부분은 업무에 포함되지만 전유 부분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공용 부분에 한해서만 분쟁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전유 부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 관리 심의란 것은 무슨 부분의 관리 심의다? 공분 그 개념만 알아도 한 문제 그냥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건축물은 이렇게 공용 부분과 전유부로 그러니까 이원화됐던 거 기억하시고, 자,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종류는 대통령을 정해야 되죠. 대통령령을 떠들어보니까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반같다. 이것도 건축법에서 우리가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분명히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근데 그 안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준용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준용하도록 있어. 그럼 기숙사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은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가 각각 몇 가지씩 있고 네 가지. 근데 주택법령에 오니까 각각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걸 우리가 개념을 파고 정답을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 이 세 가지 종류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주택법령을 보고 있죠. 그럼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이라는 뜻 용어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포함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용어의 정의니까 앞으로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 용어가 수없이 나올 거예요. 본문에서. 그때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포함된 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시무는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어느 부분에 관리시무더라. 공용 부분에 관리시무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게 자,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를 보니까 주택을 구분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죠. 그럼 크게 우리가 주택상 주택안에는 6가지가 있는 거야. 6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6가지가 보편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자, 공용문의 관리 신호하는 건 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준주택인데 이 주택이 또 출제비율이 이게 높습니다. 출제비율이. 자, 준주택이란 주택에 준해서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택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슬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럼 끊어놓고 자, 준주택도 건축물인데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만 자, 주거슬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에 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에서는 자, 이 뜻을 보고 준주택을 가로쳐 놓고 2번 주관식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규도 주관식 대비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이번 기초하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보셔야 돼. 자, 그럼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아니란 뜻이요. 그럼 그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 영어로 전다. 그럼 시행령을 이제 떠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얘도 이제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에서 준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숙사가 났어. 자, 기숙사는 자, 건축법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포함됐지. 근데 주택법에 넘어오니까 주택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얘는 독립된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다중생활시설이다.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은 용도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거고 숙박시설의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용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 준주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종 근생이 있고 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자, 2종 근생.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중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주변에 고시원이 있죠. 이 고시원 이름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할 땐 제2종 근생에 포함되고 500제곱미터 이상할 땐 걔는 숙박시설과 분류가 되는 거야. 근데는 2종 근생이 되든 숙박시 상관없이 우리가 고시원은 준주택이다, 주택이다. 준주택.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고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뭐라 써야 된다. 다중생활시설 써야 돼. 이게 법적 용어가 고시원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불러라 앞으로 다중생활시설. 자, 세 번째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이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용도가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 그래서 원주택이 아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에 준해서 인지한다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먹고 자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기 때문에 주택에 준해서 인지한 뜻이 되는 거죠. 또 준주택에는 일단 자, 첫 번째 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생, 자, 숙박시설 용도에 관계없이 다 준주택,
준주택. 그러면 노인 복주택과 오피스텔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준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 뭐냐? 앞에 있는 단독주택의 종류 세 가지, 공동주택의 종류 세 가지, 준주택의 종류 네 가지를 섞어놓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때 뭘 찾으면 되는 겁니까?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상 주택이 아닌 걸 찾을 땐 준주택을 찾으면 그게 100%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출제 비율이 높은 건 뭐냐?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종류, 그러면 준주택을 구분하는 제가 가장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관리사기 때문에 주택 종류 꼭 물어봐요. 자, 다음은 이제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국민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란 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일단 국민주택부터 볼게요. 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한다는 뜻은 종류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란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 자,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앞으로 이 네 사람 꼭 손을 붙잡고 다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선을 그러니까 손잡고 다니는 이걸 줄여서 국지주지다 표현한 겁니다. 자, 국지주가 건설한 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이들이 건설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지주가 건설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국민주택이라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이 자들이 건설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우리가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그래서 재정이나 주택 도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국민주택이 아닌 거죠. 이 주택이 무슨 규모일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분류할 때 우리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류하는 거야. 이건 청약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청약관계.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일단 국민주택이란 일단 국지주가 건설한 주택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재정이나 주택도시금토 자금을 지마다 건설이나 개량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 단서 붙어요. 근데 얘가 출제되는 게 아니야. 출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얘가 엄청나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출제 빈도 뭐 거의 얘는 그냥 나온다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겁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여기서 1호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거고 1세대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일단 1호 1세당 주거점이 몇 제곱미터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얘 하나만 있으면요. 얘는 출제비율이 높지 않을 거야. 근데 가로가 있기 때문에 출제비율이 엄청 높은 겁니다. 가로 보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수도권을 제한다 했어요. 그럼 수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도시역이 아닌 그러면 수도권도 아니면서 도시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안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죠. 일단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항상 출제는 여기서 노립니다. 항상 국민주택 규모란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X죠. 여기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을 할 때 무조건 100제곱미터 이하가 나는 거야. 그래서 출제비율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주택 규모를 우리가 구분한 문제가 가장 먼저 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안에 이 두 가지 있다면 그냥 이해하세요.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약관계로 이제 국민주택이 나오고 민영주택이 나오는 겁니다. 민영주택이란
자,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민영주택이라 이름 붙이시는 거예요. 청약관계로. 자, 내랍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다 임대주택이라 하는 거고요.